이진호 사례를 봤어도 어떤 분이 5억까지 빌려줬더라고요. 같이 죽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한 명만 죽어요. 본인만. 근데 도박은 중독이 돼서 정말 깊이 빠져들어가면 주변이 초토화가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최소 5억 이상 진 것 같거든요. 이진호 씨가.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 카지노 뒷이야기들과 뭐 이런저런 어둠의 세계 이쪽 얘기를 썰로 풀고 있는 철봉TV의 철봉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건전하고 깨끗한 랭킹 스쿨 같은 채널에 제가 나오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지만 진솔하게 있었던 얘기들, 조심해야 될 것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박에 빠졌다, 중독됐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중독자도 그렇고 도박 중독자도 그렇고 내가 중독이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30여 년 정도를 도박 쪽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나고 나니 이게 중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뭐 고스톱, 섰다, 뭐 세븐오디, 수학여행 가고 하는 요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른 나이에 뭐 경마도 어떻게 알게 됐고, 하우스라는 곳에도 좀 들락거렸고, 그러다가 30이 넘은 다음에 우리나라에 카지노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정말 호기심에 이렇게 가봤었지요. 거기서 매몰돼 갖고 게임을 했다기보다는 돌파구가 필요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질 때 자연스럽게 찾아지게 되더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나름 평탄하게 살았었지만 주변이 문제예요. 저는 이제 어려서 운동하고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친구들과 같이 뭐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의 뭐 아는 사람 중에는 경마장 기수도 있고, 제 친구를 욕하는 건 아닌데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돼 있어요. 경마, 토토, 경정, 경륜, 카지노, 그 다음에 프로토 이런 것들 나라에서 다 합법적으로 빠지면 도박, 즐기면 레저 이런 슬로건을 걸고 모객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세수, 세금이니 뭐니 이런 걸 거두기 위해서 모객을 하는 거고, 그 알 수 없는 마케팅에 이끌려서 저희도 가게 되는 거죠. 강남 한복판에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 전광판이 있습니다. 심심한데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너무 스며들어 있어요. 알지 못하게, 현명하지 못하고 나약한 인간들은 돌파구가 아니라 피난처를 찾게 돼요. 카지노가 저에게는 피난처였고 신세계 같았어요. 세상 모든 시름이 잊혀져요. 그 순간만큼은. 카지노 안에 들어서면 조명과 불빛과 소음과 사람들의 웅성거림 이런 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슬롯머신 기계에서 뿅뿅뿅뿅 거리고, 옆에서는 누가 뭐 몇천만 원짜리 잭팟이 맞아 있고, 저쪽 테이블에서는 본인들이 이겨서 막 15명, 20명이 다 같이 함성을 지르고, 그런 거에 자연스럽게 한 번, 두 번 가보면은 빠져들 수도 있다. 저는 그쪽으로 좀 나약해서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인자의 차이라고 봐요. 저는 도박 인자. 피가 달라요. 일단 승부욕이 있고, 두 번째로 똑똑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 빠지면은 몰두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독에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현명함과 똑똑함의 차이는 좀 다르거든요. 현명한 사람은 이 도박은 수치상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도박에 쉽게 빠지지 않지만, 스스로 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겨우 이 카지노에 내가 여태까지 승승장구하고 세상 실패를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이까지 카지노에 진다고? 이러면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실패한 적이 없는데 카지노에서 돈을 잃면은 밑에서 승부욕이 발동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스스로 연구를 해요. 혼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길까 책도 보고 게임 분석도 하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자본을 들여서 카지노는 개인을 무력화시키려고 이제 더 많은 연구를 하지요.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되면 더 중독을 시킬까. 자본주의에 꽂히거든요. 카지노는 순수하게 와서 놀다가 이런 식으로가 아닌, 그 사람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연구를 하지요.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카지노에 오면 정말 한낱 개인에 불과하지요. 어설프게 똑똑하고 똑똑은 하지만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카지노에 빠지는 경향이 덜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또 이쪽 카지노 유튜버 중에서는 저처럼 도박을 못하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못해요. 제가 초심자의 행운 딱 한 번 처음에 이제 30대 초반에 카지노를 갔을 때 강원도로 여행을 갔다가 강원랜드 생겼지, 카지노가 생겼지, 그래서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제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별천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턱시도 입고 딱 멋있게 여자들은 드레스 입고 와서 뭐 와인도 한잔 하면서 샴페인 하면서 룰렛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막 환호성 지르고 그런 것만 상상을 했다가 강원랜드를 처음 가봤더니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룰렛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봤죠. 큰 돈도 아니었어요. 한 20만 원 정도. 요거는 이제 여행 왔으니까 경비나 벌면 좋지 이런 마음으로 왔다가 20만 원으로 게임을 했는데 한 30만 원 정도를 딴 것 같아요. 그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고 무서우니까 이거 여행 경비 땄으니까 빨리 가자. 그래서 들어간 지만 한두 시간도 안 돼갖고 무서워서 도망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왜? 딴 것마저 잃을까 봐. 이긴 다음에 나와요. 지키고 나온단 말이지요. 그게 초심자의 행운이고 계속 거기 있었으면 도박이라는 건 계속 하게 되면 카지노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초심자들은 이겼으니까 20만 원 갖고 가서 30만 원을 땄으면 큰 돈을 이긴 거니까 도망을 나와요. 지금 스키 시즌이 되고 또 여름에 물놀이 시즌이 되면은 어린 대학생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저처럼 처음에 발 디뎌갖고 이기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룰렛 돌아가는 소리가, 그 구슬 떨어지는 소리가, 슬롯머신 뿅뿅뿅뿅 하는 소리가 이기고 온 사람일수록 집에 와서 누우면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도박의 유전자가. 현명하신 분들은 딱 한 번으로 카지노가 주는 행운이야. 한 번 끝. 그리고 안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서 한번 따보면은 그 맛을 못 잊어서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카지노를 들어간 거는 지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몰입해서 카지노 게임을 했던 거는 한 2, 3년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계속 그냥 서서히, 그래서 계산은 안 해봤지만 몇 억 정도는 잃은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에 막 몇 천만 원, 몇 억을 잃는 게 아니라 저같이 이렇게 작게 하고 짠바리들은 그냥 서서히 큰 얼음 덩어리를 갖다가 더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 올려놓으면 서서히 녹잖아요. 저는 그런 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산정할 수는 없지만 뭐 몇 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도 뭐 끊지는 못했지만 끄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좀 변해서 내가 카지노를 이길 수 없다는 거를 예전에도 알았지만 지금 이제 좀 더 절실하게 도저히 못 이기는구나. 그러면 정말로 한번 즐겨볼까? 카지노를 어떻게 즐겨? 작은 돈으로 하면 도파민 쏟아지는 양이나 짜릿함이 덜하긴 하지만 그 짜릿함을 위해서 내 미래, 내 가족, 내 아이들 이런 것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도 거의 하지 않고 예전에 비하면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였어요. 아예 끊으면 좋지요. 근데 세상 또 이거보다 재밌는 건 없거든요. 뭐 몇 억이라 그러니까 이 순수한 시청자분들께서는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쪽 바닥에 있으면 정말 작은 돈이고 20년을 도박을 하고 카지노를 다니고 했는데 겨우 몇 억밖에 안 잃었다고? 아유 저거 잔발이네 이런 소리를 들어요.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카지노에 돈을 쓸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 대만 사람들은 승부를 보러 옵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카지노 선진국이고 몇백 년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인식 자체가 카지노는 돈을 쓸어 가는 곳이지 벌러 가는 곳이 아니다. 이게 완전히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승부 보러 가요. 큰 돈,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그런 곳이 아니다. 적당히 하고 작게 하고 그러면 재미있으니까 제발 이상한 곳에 가서 사기도박 당하지 말고 떼덕범죄 당하지 말고 적당히 즐기세요. 저도 지금 완벽하게 중독은 벗어난 것 같은데 카지노를 끊지는 못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의 말로는 정말 비참하거든요. 지금은 내 버는 것만 쓰고 그 다음에는 대출을 받아서 쓰고 그 다음엔 지인 찬스를 이용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사고를 치고 이 사고라는 거는 범죄로 이어지거든요. 굳이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로 비참합니다. 본인이 중독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주변에 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은 중독되듯이 몸에 축적이 돼요. 그럼 뇌가 마비되고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신용불량은 뭐 기본이고 이혼도 많이 당하고 가족에서 버림받고 왜냐하면 계속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돈을 빌리고 도박 중독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거에 퍼센테이지 대비해서 베팅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10억 있어갖고 1,000만 원 베팅했다. 뭐 별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20만 원 중에서 2만 원을 베팅을 한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의 10%를 한 판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절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막 손 덜덜덜덜 떨기도 하고 카지노 앵벌이가 되기도 하고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시인, 친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 외로워지면은 극단적인 선택들도 좀 덜어 하시고 혼자 독거노인이 되거나 돈이 없어서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실수를 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떠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중독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더 비참하게 돼요. 없습니다. 진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채널을 운영하고 또 전에 뭐 카지노 쪽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표본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나신 분들, 상담하신 분들, 아시는 지인들 정말 한 3,000에서 5,000명 정도 게임하시는 분들, 도박하시는 분들을 만나 뵀거든요. 3,000명 중에 3명? 1,000분의 1이지요. 그분들은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 잃지 않고 다니고 놀고 그래요. 그런데 큰 돈을 버는 사람일수록 더 큰 돈을 잃게 돼 있습니다. 한 번 딱 가서 큰 돈을 따고 안 가면 영원한 승자인데 카지노는 그렇게 놔주질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슬롯머신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중독이 돼서 또 찾게 돼요. 나도 모르게. 제가 바로 옆에서 본 거는 1억 2천만 원을 잭팟을 맞아서 2달도 안 돼서 그거 곱하기 3. 1억 2천 잭팟이 맞았는데 3개월 안에 1억 2천 맞은 거 곱하기 3이 그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카지노로. 크게 따면 크게 딸수록 더 크게 잃어요.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할까? 이진호 같은 케이스는 좀 다르지요. 이쪽에서 큰 돈을 손해를 봤기 때문에 만회하기 위해서 도박에 손을 댔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독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펑크가 나면 구멍이 나면 이걸 메우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눈을 찾는데 일확천금 한 번에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이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사가 종결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은 4년 정도 했으면은 지금 뭐 밝혀진 게 뭐 20억, 30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뒤로 갈수록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빚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는 처음에 졌을 때 하면 충분히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아깝거든요. 이걸 찾고 싶어요. 그 1억을 졌는데 한 2천만 원을 찾았어. 그러면은 그만둘 수가 있나요? 또 조금 더 해갖고 5천 찾고 1억 찾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1억이 2억 되고 2억이 5억 되고 5억이 10억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1, 2억을 따도 모든 게 해소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고 클린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또 하게 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제가 보기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가 되고 시작이 되고 일단 수사 결과가 나오면 줄줄이 사탕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돼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진호가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대포 통장이 됐든 그 사이트 주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한테 송금을 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진호가 송금했던 그 통장을 압수수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누구 그 중에는 우리가 아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른 부와 명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왜 도박을 하냐? 도저히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 완벽해 보이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도박에 빠지느냐? 더 이상 사업이나 연애나 사랑이나
심장이 뛰질 않거든요.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거는 흥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은 다 일상 같고 100억 있는 사람이 엄청 부러워 보이고 막 엄청나 보이지만 실상 100억 있는 사람도 삼시세끼 먹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제 접하게 돼요. 접하지 않으면은 도박에 빠질 일이 없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안 빠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유재석 같은 분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잖아요. 빠지는 사람들은 개 중에는 승부욕이 있다거나 우연치 않게 접했는데 한번 잃었어. 그러면은 안 되는 거네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도 못 이겨?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고 승부욕과 오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 때문에 빠져드는 거고 무엇보다 도박을 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고 계기를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 계기를 만들기 이전에 인식을 바꿔야 돼요. 카지노는 도박은 즐기는 거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딱 하나 있습니다. 카지노 주인, 그 다음에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주최자만 돈을 벌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정말 큰 문제거든요. 온라인 도박이 서버만 바꾸면은 그 다음에 VPN 써서 30만 원만 주면은 단속을 피할 수가 있어요. 몇만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이트들이. 우리나라 검사님한테도 지금 충전하면은 10% 무료 충전. 이렇게 검사님한테도 문자가 가니까 무작위로 융단 폭격을 하는데 너무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들이 요즘에 MZ 조폭이니 뭐니 이런 친구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서 지금 이제 사이트 하나씩 안 하는 건달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음지에서들 많이들 횡행합니다. 초등학생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중고등학생들도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삼촌 저 빚이 280만 원 됐어요. 삼촌 저 어저께 50만 원 땄다가 오늘 180만 원 잃었어요. 삼촌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정말 저 뿌리까지 밑바닥까지 저변 확대가 많이 돼서 정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지금 되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그거에 너무 매몰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사이트는 유저가 10만 명입니다. 그 도박을 하기 위해서 가입한 회원 수가 10만 명이에요. 마카오의 정말 큰 카지노에 가도 3만 명 이상 거기에 있질 않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 안에 있는데 한낱 일개 사이트에 유저가 10만 명입니다.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 고등학생 한 명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고등학생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네 친구들 3명 가입시키면 10만 원 줄게. 10만 원을 줍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잃는 금액에 너한테 30%를 줄게. 본사가 있고 고등학생들을 총판으로 만듭니다. 총판 1이 처음에 이제 3명을 가입을 시켰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받아요. 이 밑에 있는 애들을 또 다른 총판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1번 총판한테 가게끔 돼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지요. 어떤 친구는 이 고등학생인데 총판을 해갖고 친구들을 가입시키고 유도하고 게임 머니를 충전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어제 뉴스에서 봤어요. 이게 거짓말 같지만 실상입니다. 고등학생들이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어요. 물론 도박해서 더 죽지요. 그러니까 저 위에 맨 위에 본사에서는 꽉 먹고 알 먹고 얘 충전 보너스 주고 얘 커미션 주고 해도 다시 이게 나한테 들어올 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많이 퍼뜨려 놓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총판 개념 이런 피라미드로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뿌리는 안 뽑힐 것 같습니다. 정말 또 물론 단속을 해야 되지만 중고등학생들이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도박에 한번 빠지면 다음으로 환각 효과가 있고 흥분 지수가 높은 도박을 접하게 됐는데 이 세상 뭐가 재밌겠습니까? 17, 18, 19, 20살짜리 애들이 이 흥분 지수 150, 도박이 100, 그 다음에 뭐 첫사랑이 10 뭐 이런 수치가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100을 먼저 접합니다. 이미 세상 모든 게 재미가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공부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정말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고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도피처로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서 요즘에 휴대폰을 주거든요. 군대 월급도 많이 올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월급 받아서 거기에 인터넷 바카라, 인터넷 사이트에 충전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 가입시키면 얼마 줄게. 얘가 잃는 금액에 또 몇 % 너를 줄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정말 독버섯처럼 암세포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도박공화국이 됐어요. 정말로.
막을 방법이 사실 지금으로서는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하듯이 인터넷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를 해서 정말 말단 조직까지, 그런데 말단 조직까지 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점조직으로 암세포처럼 돼 있기 때문에 맨 위에 지금 인터넷 사이트 잘 되는 곳은 연 몇 조를 법니다. 그래서 단속이 나오면은 중간에 꼬리 자르기를 해요. 야, 이번에 총대 메고 네가 들어가. 그 유저들 명부가 다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기 때문에 개별 문자를 보냅니다. 이 사이트는 이용하실 수가 없고 주소로 옮겼으니까 일로 오세요. 그대로 갑니다. 꼬리 하나 자르고 문어 발 하나 자른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우리 PD님 주변에 한 명 정도가 아니라 한 반에 30명이고 남자가 15명입니다. 그 중에 10명 이상은 한 번 정도는 해봤습니다.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 15명 중에 10명 정도는 한 번 이상을 해보고 지금도 하는 친구들은 7명에서 8명 정도 됩니다. 라고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 단속당한 후에 인터넷 도박을 해서 처벌을 받은 후에 그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이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악마는 탈을 쓰고 있지 악마의 모습으로 있지 않거든요. 정말 순진한 사람, 정말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뒤에서 숨어서 해요. 도박한다고 도박 중독 써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거짓말을 좀 많이 한다거나 약속을 자꾸 펑크 낸다거나 애 눈빛이 평소랑 다르게 좀 공허하다거나 자꾸 뭐 모임에서 만났는데도 없어져. 그리고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날은 기분이 다운되어 있어요. 이 감정의 굴곡이 심해집니다. 기분이 좋은 날은 좀 이긴 날,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날은 많이 잃고 더 이상 할 돈이 없는 날, 요 정도로 구분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말을 하면서 돈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돈 좀 빌려줘라. 이미 그때는 중독 단계지요. 뭐 어머니가 아프다, 내가 학원비가 없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급하게 쓰고 줄게. 또 갚기도 합니다. 이긴 날은 갚지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돈 빌리는 횟수가, 저 녀석 연봉이 6천, 7천인데 왜 자꾸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러지? 이러면 일단 의심. 그 의심이 80%는 맞을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급하게 돈 쓸 일이 있는데 이번 달 월급 타면, 아니면 카드론 대출해서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근데 내 느낌에는 이 녀석 분명히 도박을 한단 말이에요. 300이나 500을 빌려달라 그러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그냥 주세요. 제가 만약에 PD님 500만 빌려주세요 이러면 주실 겁니까? 주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잖아요. 돈은 아는 사람한테 빌리는 거지 모르는 사람한테 빌릴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끼리 돈 거래하지 말라, 의상한다. 아니, 아는 사람한테 돈 빌리지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돈 도박하는 걸 알아. 그러면 500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 수준에서 내가 친구를 잃기는 싫으니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아니면 20이 될 수도 있고, 친구야 내가 돈이 없다, 너 도박하는 거 같은데 이거 그냥 써. 그래서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너무 처음서부터 냉정하게 잘라버리면 그건 또 인간미가 너무 없으니, 도박하는 걸 알아도 도박하는 거 아는데 돈은 없다, 내가 500만 원 빌려줄 돈도 없고 30만 원 내 용돈 쪼개서 주는 거니까 이걸로 네가 도박을 하든 밥을 사 먹든 맘대로 해라. 그리고 한 번은 줍니다. 너무 친한 친구야 2번, 3번까지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돈 요구를 한다, 빌려달라고 핑계를 댄다.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1번, 2번 정도 기회를 줬어.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해. 그때는 손절을 해야지. 정말 미안하다, 도박 끊고 나에게 와라. 같이 죽는 거거든요. 이준호 사례를 봤어도 어떤 분이 5억까지 빌려줬더라고요. 같이 죽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한 명만 죽어요. 본인만. 근데 도박은 중독이 돼서 정말 깊이 빠져들어가면 주변이 초토화가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최소 50억 이상 진 것 같거든요. 이진호 씨가. 그 50억을 본인 돈만은 아닐 거예요. 사채업자도 엮였을 수 있고 연예인들 다 엮였을 수 있잖아요. 계속 거짓말을 하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요구를 해서 빌린 다음에 또 갚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주는 거고, 설마 얘가 못 알아차린 거죠, 주변에서. 느낌상 이 친구가 도박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1번, 2번 정말 친하고 잃고 싶지 않으면 3번까지 주고, 3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요구를 한다. 냉정하게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지. 줄 때는 그냥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써 친구야 밥 사 먹어. 도박하고 도박 중독이 되면 외로워요. 자그마한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빌려달라 그래서 500만 원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500도 잃고 친구도 잃어요. 갚아야지 만날 명분이 생기는데 못 갚으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30에서 50 정도 그냥 내 수준에서 이렇게 주면 미안해서라도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돈 얘기를 안 해요. 그 제 경험입니다. 잃는 것보다 따는 게 더 무섭다. 현명하고 똑똑하신 분들은 가서 잃어요.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진한 사람들이 정말 도박에 도자도 모르고 했던 분들이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해서 한 번 맞췄어요. 그러면 얼마나 짜릿합니까? 내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밥도 못 먹고 출근해서 한 달 내내 직장 상사 심부름 해가면서 받는 돈이 30대 평균 연봉 뭐 5천만 원이라고 치면 실수령액은 300 몇십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가갖고 딱 한 판 베팅에 아니면은 잭팟 한 번에 그거에 상응하는 그 돈을 벌었어요. 돈을 땄어요. 그러면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다 또 가고 싶고 또 딸 것 같고 내가 힘든 일 뭐하러 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거를 축소시켜서 잃는 것보다 따는 게 더 무섭다. 잃으면 아유 여기 카지노 아유 도박 아유 원래 잃는 거야 아유 안 해 이러고 말 텐데 한 번 땄어. 그러면 그 단맛에 못 잊어서 계속 찾게 되고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따는 게 더 무섭다. 한국에서처럼 몰라 배째 죽이든 살린 니네 맘대로 해 그랬더니 우리 조직에 돈을 빌려갔는데 얘가 이러고 다녀. 돈도 안 갚고 본보기를 한번 보이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카지노 뒷이야기들을 유튜브에 풀어내고 있는 철봉TV의 철봉이라 그럽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랜드는 출입 금지가 있고 출입 정지가 있습니다. 출입 금지라 하면 강원랜드 자체에서 당신은 우리 회사의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예로 예전에는 이제 자리 매매, 그때 앵벌이 분들 자리 매점 매석 해갖고 하시는 분들 카메라 모니터 해갖고 다 보고 다 추려냅니다. 그렇게 해갖고 당신은 뭐 영구히 우리 회사에 오지 마라, 아니면 3년 동안 오지 마세요, 1년 동안 오지 마세요, 사안이 경미하거나 뭐 이러면은 3개월 경고 줄 수도 있고 6개월 줄 수도 있고. 그 자리 매석 중에 하나가 슬롯머신 기계를 2대를 돌리면 내가 이쪽 기계에도 돈을 넣고 이쪽 기계에도 돈을 넣으면은 이게 자리 매매가 되는 거예요. 2자리를 한 번에 돌렸다. 그래서 한 번은 경고로 넘어가지만 두 번째는 출입 정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쩔 수 없이 앵벌이가 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자리를 파는 분들도 아니고 그냥 게임을 하던 동료들이, 친구들이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2시간 안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리를 이탈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알아서 커피를 타다 줍니다. 커피를 갖다 줬는데 여기에서 고맙다고 팁을 줬어요. 한국 돈 10,000원을. 이분이 잡혀갑니다. 너 왜 여기에서 영업행위를 해? 제가 무슨 영업행위를 했어요? 너 우리 커피 갖다가 쟤 배달해주고 돈 받았잖아, 팁 받았잖아, 이렇게 해갖고 출입정지를 당했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싸우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리를 매매를 하거나 테이블을 2개를 갖고 있거나, 요즘에는 이제 딜러들한테 적인 발언, 야 찢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쫙 찢어주세요, 카드를 찢으란 얘기거든요. 이런데 딜러가 듣기에 이거 성적 발언이에요 얘기하면 바로 출입정지 당해요. 그다음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 딜러한테 욕설하거나 이러면은 출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바닥에 떨어진 칩을 주워서 가도 카메라 돌려갖고 점유물 이탈로 해서 출입 금지 지역, 그거는 이제 출입 정지라 하면 2가지가 있는데, 스스로가 내가 강원랜드에 너무 많이 잃었어, 난 도박을 그만하고 싶은데 도저히 눈만 감으면 생각나 강원랜드가, 이걸 어떡하지 출입 정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강원랜드 그 보안실에 가서 자필로 서명을 합니다. 본인은 향후 1년간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출입을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자필 서명을 하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구 출입정지라는 게 있어요. 영구 출입정지는 뭐냐 하면 나 1년으로는 부족해요, 그냥 나 영원히 강원랜드 못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자필로 서명을 하고. 예전에는 그래 오지 마세요 그리고 6만 원을 줬거든요, 집에 가는 차비로. 근데
근데 이걸 또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 딱 가갖고 그 6만 원을 받겠다고 출입정지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영구 안 줍니다. 돈 10번 이상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입장료가 9,000원인데 10번이면 9만 원이고 차비는 6만 원밖에 안 주니까 손해지요. 이것도 이제 10번 이상 간 사람들 출입정지를 하면은 그걸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정지라는 게 있어요. 1년 출입정지, 영구 출입정지는 시간이 지나면 풀려요. 교육을 받고 서명을 하고 그러면 다시 몇 년 후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족정지. 우리 PD님이 도박에 너무 빠져 있어갖고 일도 안 하고 계속 그래. 근데 집에서 알았어. 직계 가족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 김 PD 출입정지 좀 시켜주지. 우리 PD님 출입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강원랜드가 등본하고 이런 거 입적사항 보고 그분을 본인이 직접 오지 않아도 그 사람을 출입정지를 시킵니다. 못 오게 해요. 그러면 모든 건 다 풀렸는데 어떤 건 안 풀리느냐? 가족정지는 못 풉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야 나 랜드 들어갈 수 있어. 왜? 했더니 가족정지 했어요. 위장이혼하는 분도 계세요. 와이프가 출입정지를 시켰는데 너무 가고 싶어. 집에서 맨날 깽판 치고 술 먹고 막 누워있고 그래. 출입정지 풀어줘. 와이프는 절대 안 푼다 그래. 야, 이혼해. 이혼하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출입 금지가 있고 정지가 있는데, 금지에는 그런 거, 정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내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몰래 출입시키고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강원랜드는 도저히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필리핀 영주권, 파라과이 영주권, 과테말라 영주권을 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다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영주권을 가지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이런 데를 드나들기도 했고, 그것까지 뭐 할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위장으로 해갖고 뒤로 돈 주고 들어가기도 했고, 강원랜드에 동생 신분증이나 비슷하게 생긴 친구의 신분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강원랜드에 몰래 출입을 하기도 했어요. 공문서 위조입니다. 걸리면은 벌금 내야 돼요. 또 이제 랜드는 못 가고 뭐 많이 하고 싶으면 주로 또 외국도 많이 가시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도박은 내 의지가 중요하지 그 출입정지를 했다고 해서 도박이 끊어지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희박한 확률로 강원랜드는 폐장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전 세계 카지노들은 폐장이 없어요. 테이블 개수를 줄여서 축소 운영을 하고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강원랜드는 그 매출 규제 총량제라는 게 있어서 법에서 정한 매출 이상 올리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서 오전 10시에 입장을 해서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20시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새벽 6시에 밖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폐장 시간에 강원랜드 입구에 보면은 봉고차들이 쫙 서 있습니다. 열몇 대가. 그게 다 어디 모텔, 어디 호텔, 어디 찜질방, 어디 사우나, 업체에서 나와갖고 손님들을 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시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10시에 입장할 때는 정말 전쟁터에 나가는 개선장군이에요. 쫙 이렇게 해갖고 그냥 막, 야, 오늘은 또 잭팟 하나 맞아야지. 야, 오늘은 칩박스 한번 채우자. 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6시까지 있었다는 거는 게임이 안 풀렸다는 거죠. 그만큼 돈을 잃었다는 거고, 그럼 내일을 기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돈도 얼마 안 남았어. 어깨 쭉 쳐져갖고 그냥 터벅터벅 봉고차 그냥 거기에 몸을 싣고, 돈이 좀 남아있으면 좀 좋은 모텔로 갈 것이고, 돈이 좀 없으면은 또 3만원짜리 여인숙으로 갈 것이고, 그마저도 안 되면은 12,000원짜리 찜질방으로 갈 것이고, 그런 진풍경들이 쭉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로 차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덜하지만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풍경입니다. 전 재산을 잃고 숙소 잡을 돈도 없고 그러면은 강원랜드 근처에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고, 내가 강원랜드에서 몇 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사우나, 모텔, 식당 다 안단 말이에요. 외상 문화가 있어요. 찜질방도 외상을 해줍니다. 왜? 또 갚기도 하니까. 대부분 이제 돈이 그 정도로 없으면 싸구려 여인숙에 아니면 집을 하나 얻어갖고 그냥 십시일반 돈을 내기도 하고, 거기에 묵고 있는 사람한테 얹혀서 기거를 하기도 하고, 그것도 면 팔려서 안 되겠으면 이제 사우나에 가갖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계란 까먹고 여기저기 전화 돌리면서 언제 오시냐야 돈 좀 줘라 이렇게 해갖고 사우나에 주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내가 빈털터리가 돼도 돈을 빌리지만 마세요. 첫 번째는 돈을 빌리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직장을 잃지 마.
말라는 거예요. 직장 잃으면 정말 모든 게 끝나거든요. 내가 어디 대기업 과장이고 아니면 중소기업 부장이고 아니면 은행원이고 증권회사 직원이고 이럴 때는 내 제약이 있고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게임하는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휴가를 내든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든 법정 공휴일에 가든 이러면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져요. 그러면 그만큼 잃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데 내가 승부를 보겠다고 내가 돈을 잃었다고 해서 다니던 회사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여기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어요. 훨씬 더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살살 내려왔다면 지금은 진짜 완전히 박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직업은 꼭 가지고 있어라. 그 다음에 돈을 빌리지 마라. 절대. 강원랜드나 마카오 카지노 같은 데를 오면은 처음 온 사람들은 2천만 원을 잃을 수가 없어요. 2천만 원을 잃을 정도 되면은 돈 1, 2천 원 그냥 껌값 정도로 생각하는 몇십억, 몇백억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칩 개념 모르고 그냥 잃을 수는 있지만 정말 평범한 분들이 월급 몇백만 원 받고 내가 가진 돈이 5천만 원, 1억 정도 되는 분들이 한 번에 와갖고 2천만 원을 잃는 경우는 정신 나간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못 잃어요. 무서워서. 걔 중에 뭐 있을 가능성이 뭐냐 하면은 너무 막 성격이 급하고 끌어오르고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냥 막 갖다 쏟아붓는 경우가 처음에 와서 있을 수는 있지만 딱 한 번 정도. 근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일반인들 보면은 많이 잃으면 처음에 와갖고 2, 300 정도. 그 이상 잃는 거는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에.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 처음에 카지노에 오자마자 겁없이 달려들어서 뜨거운 맛을 봤는데 그 돈이 2천이야. 얘는 날아가는 거죠. 돈 따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겁없이 2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거를 카지노에서 승부 본다고 해갖고 처음 갔는데 2천을 잃었다. 얘는 0.1% 안에 드는 친구예요. 그냥 보입니다. 끝이. 아 진짜입니다. 강원랜드 근처에 전당포에서 잡아놓은 차들을 더 이상 놓을 곳이 없어서 그렇게 산속에다가 한적한 길에다가 방치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방치하면은 다행이에요. 이걸 거의 다 대포차로 날립니다. 대포차의 개념은 뭐 잘 아시겠지만 등록증, 차용증, 운행 포기각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써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위임장까지 다 써서 맡깁니다. 왜냐? 마지막이 차를 맡긴다는 건 거의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맡겼다가 돈 만들어서 찾고 다시 맡겼다가 돈 없으면 맡겼다가 또 만들어서 찾고 이게 수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사북 고안에 2층짜리 건물들이 상가 건물들이 200개 300개 있다고 치면 강원랜드 근처에서 한때 성행했던 전당포의 개수는 150개. 지금도 한 100여 개 정도가 있고 장사가 좀 되는 곳들은 몇 군데가 있는데 정말 많은 전당포들이 있었어요. 그 불빛들이 다 전당포 불빛이거든요. 그렇게 많다는 거는 수요가 있다는 거고 수요는 어떤 거냐. 금리빨 빼고 금반지, 목걸이, 시계, 팔찌 이런 것들도 다 맡기는데 사람들이 가장 쉽게 맡길 수 있는 것은 급전 땡길 때 차거든요. 차에 등록증 있지 신분증 있지 그럼 차를 갖다가 줘요. 이자를 처음에는 10%를 받고 5%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한 번 갖다 맡기고 또 두 번째 갖다 맡기고 세 번째 맡겼는데 그때 못 찾아가는 거지요. 그러면은 사북 고안에는 넓은 땅이 없고 다 좁고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차를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주차장에다도 포화 상태예요. 그러면은 어디에 갖다 놓니? 그냥 산 속에다가 갖다 놓고 사람들 안 다니는 차 안 다니는 곳에 터널 밑에다 갖다 놓고 그 터널 밑에다 갖다 놨는데 차주가 차를 맡긴 사람이 차를 안 찾아가. 연락 두절이에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 근데 차를 팔려고 봤더니 할부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차값보다 더 준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대포차로 날리든지 아니면은 그 차들을 그냥 언젠가는 찾아가겠지 이렇게 대해놨는데 전당포가 150곳인데 한 군데에서 한 대씩만 잡아놔도 주변에 150대예요. 150대 그러니까 별로 안 커 보이지만 차 길이를 한 4, 5m로 봤을 때 정말 끝없이 이어져 있거든요. 150대라 치면 한 대만 해놨겠냐고요. 여기도 짱 박아놓고 지하 주차장에도 갖다 놓고 도저히 포화 상태가 되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널브러뜨려 놓는 그런 형태가 이어지고 있죠. 전당포는 물론 손해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이미 많이 받아 먹었겠죠. 이거는 이제 돈이 나간 거니까 회수는 안 됐지만 내가 담보 물건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전당포에서 그렇게 큰 손해 볼 짓은 안 하거든요. 처음에 차량 가격이 중고차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이거를 매입을 할 때는 뭐 한 9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한다 치면 이분들한테는 감가 생각해서 500만 원 정도만 나가요. 근데 그
500도 선이자를 떼고 가요. 그러면 10%를 떼면 450이 나가겠지요. 이 사람이 한번 갔다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한 번, 두 번 한 상황이 아닐 거니까 한 번 길이 나고 한 번 맡기기 시작하면 계속 맡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고 이걸 뭐 분해해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러시아로 수출도 하고 분해해서 팔기도 하고 대포처럼 날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크게 손해는 날 짓은 안 하죠. 강원랜드 밑에 전당포가 그 수없이 많은데 공무원이셨어요. 돈 찾을 데도 없고 집에서 돈도 누가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게임은 해야 되겠고 정말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무원이니까 신분도 확실하니까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강원랜드에 차를 타고 내려와서 가장 처음 보이는 전당포에 들어갑니다. 차 맡길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 빌려드릴까요? 네, 50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이자를 떼고 450을 받았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그 450만 원으로 게임을 해갖고 650만 원을 만듭니다. 200만 원을 딴 거예요. 바로 내려. 450을 빌려서 2시간 만에 내려와서 500만 원을 갚고 내 돈이 150만 원이 남았잖아요. 다시 게임하러 올라갑니다. 이게 금방 죽어요. 또 내려옵니다. 이거를 하루에 7번을 하신 분이 계세요. 결국 7번째 맡기고 다 잃었어요. 못 찾아갔어요. 며칠 후에 사모님이 와서 찾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당포에서 여러 번 맡기는 경우도 있었고 전당포에서 뭐까지 받아주자 하면은 장례식 운구 차량 이런 것도 받아주고 트랙터까지는 못 받는데 정말 별의별 종류의 것들을 다 받아주는데 파우치 맡기고 지갑 맡기고 명함 지갑까지 다 맡기고 결국 못 찾아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명품샵에 날리거나 팔거나 그러겠지요. 계속 이제 거래가 되면서 켜켜이 쌓이니까 뭐 마지막에 갈 때는 뭐 못 받을 거 뻔히 알면서 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고 또 전당포의 고충을 또 얘기를 하자면은 수없이 많은 차들이 이렇게 있고 맡겨놓고 그러잖아요. 게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다 했으니까 이제 다 빠삭할 거 아니에요. 좀 어설픈 전당포를 찾아가는 거죠. 신생 업체들을. 그러면 받아줄 거 아니에요. 키가 2개잖아요. 위치 추적기까지 붙입니다. 사북 입구에 공용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 차단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부서진답니다. 그냥 돌격 앞으로 해버려갖고 차를 맡긴 사람이 열고 찾아가는 거예요. 몰래 훔쳐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비일비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저 마카오에 있을 때인데 저한테 형님 집에 전화 좀 한 통화 해주십시오. 형님은 조선족 사채업자 역할을 해주시고 너 지금 10만 불 보내지 않으면 네 동생 험한 꼴 당할 거니까 지금 돈 보내.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주는 거야. 이놈이 나한테 그 역할을 해달라고. 그래 그 친구는 손절을 했거든요.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같은데 아니면 흡연실 같은데 가보면은 그렇게 조용조용히 전화를 많이 합니다. 애가 아프다. 애 학원비가 부족하다. 지금 급하게 병원에 왔는데 병원비가 모자란다. 돈 좀 빌려줘라. 이런 전화를 화장실, 흡연실에서 정말 많이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1번으로 카지노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돈 따게 해준다. 내가 게임을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거르셔야 돼요. 그렇게 잘하면 네 돈으로 하지 왜 나한테 그런 얘기. 아니 인간이 좋은 거 있으면 나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가족 챙겨주고 그 다음에 친구 챙겨주는 건데 생판 모르는데 돈을 따준대. 그러면은 무조건 믿고 걸으십시오.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사람입니다. 호의를 베푼다거나 나한테 접근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조건이 무조건 붙어요. 잘생기셨네. 젊고 좋아. 기운이 좋아요. 다 사기꾼이고. 다른 데서 만나서 접근하는 것도 한국 사람이 경계심이 많아서 꺼려지는데 특히나 카지노에서 강원랜드에서 접근을 한다? 콤프 파세요라든가 대출해드릴게요 이런 분들도 접근을 하지만 영업이 아닌 접근을 한다 그러면 거의 뭐 꼬셔서 강원랜드 밑에서 이제 사기 도박도 하거든요. 게임이 끝난 다음에 6시에 그 봉고차들 중에는 사기 도박 팀들도 있어요. 퍼타랩 돈을 잃었어. 근데 집에는 안 가고 잠이 안 와. 그러면은 미리 만나죠. 어디서? 흡연실에서. 어떤 경로로? 뭐 많이 땄어요. 각각 보니까 게임 잘하는 것 같은데 이래갖고 면을 터. 담배를 하나 펴. 끝나고 서울 안 올라갈 건데 그냥 뭐 소주나 한잔 할까? 이렇게 꼬셔서 내려갑니다. 봉고차에 태워서. 허름한 식당으로 가요. 이제 밥을 시켰는데 저쪽에 일행이 있는 거죠. 마치 우연인 것처럼. 김 회장 오늘 어쩐 일이야? 강원랜드에서 많이 땄어? 오늘 좀 땄지. 그 집에 올라가기도 뭐하고 삥발이나 할까? 세븐오디 한 판 할까? 바둑이 한 판 할까? 그러면 이 사람은 순진해. 당했어. 말을 섞었어.
아저씨 되게 착해 보여. 밥 사준다 그래갖고 갔는데 우연치 않게 회장님들을 만났는데 나도 세븐오딘을 할 줄 알아. 그냥 참석을 하게 되는 거지요. 타짜들이거든요. 같이 테이블에 앉아요. 이미 그때는 이제 통 안에 갇히는 거예요. 거기 쫓아간 것 자체가 어리버리한 거니까 이 사람들 벗겨먹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거든요. 뭐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다거나 밑장을 빼거나 카드를 바꿔치기 한다거나 처음엔 좀 이뤄주다가 판을 키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기고 갈 수도 있잖아요. 판이 깨져갖고 그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아이 좀만 더 해. 이런 식으로. 이런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면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한다.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는 곳이 랜드입니다. 해외 카지노에서는 특히나 이제 셋업 범죄 당할 수도 있고, 강원랜드는 사기 도박으로 끝나고 말이 통하니까 경찰 신고하면 끝나지만 해외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이 접근을 해서 이렇게 밖에서 술 한잔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제2의 박광렬, 제2의 필리핀 셋업 범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누군가가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못 알아듣는 척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커플이 카지노에 왔어요. 근데 부부는 아닌 것 같아요. 애인 사이고 여자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다 잃었어요. 백이라 그러는데 이건 사채거든요. 카지노에서 이제 불법으로 빌려달라 그럽니다. 그 조회를 다 해보지요. 그 다음에 회사가 어디야 뭐 이렇게 해보는데 잘 안 나와요. 아, 나 지금 한국 가면은 들어가면 바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뱅킹해서 보내줄 테니까 지금 좀 급하니까 주세요. 그렇게 해갖고 한 2천만 원 정도를 에이전트나 사채업자들은 버는 게 있으니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다 잃었습니다. 그 돈을 다 잃으니까 이분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둘 다 나가면은 안 되잖아요. 여자를 볼모로 잡습니다. 이 볼모로 잡은 게 인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남자가 먼저 얘기를 해요. 아, 자기야 여기 좀 있어. 가서 일 보고 이틀 3일이면 돌아오니까 좀만 있어. 그렇게 했고 남자가 나가요. 돈 구해오겠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이틀 3일치를 호텔을 잡아줬는데 안 와요. 연락도 안 돼요. 이 여자는 나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남자친구만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 빌려준 사채업자는 짐이 하나 생긴 거예요. 여자 잡고 있으면 뭐 인심 이런 겁나는 얘기는 좀 먼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아니 사모님 저희 혼도에 방이 하나 남는 게 있으니까 남자친구분 오실 때까지 저희 숙소에 같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숙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거예요. 밥도 잘 챙겨줘. 근데 돈 가지러 간 남자친구는 연락도 없어요. 연락이 두절이 돼. 오지를 않아. 보름 동안 연락 두절하고 안 나타나. 젊은 그 사채업자고 여자도 예쁘장하고 그러니까 둘이서 거기에서 이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렇고 이제 그 집에서 방 한 켠 주다가 같이 살아버려요. 결국은 이 여자분도 에이전트로 돌아서서 사채를 같이 하고, 이렇다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박을 금기시하고 도박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성이 바비가 돼요. 찾아가려고 했겠지요. 돈도 맡기고 여자도 찾아가려고 했는데 돈이 안 맡겨지니까 그냥 책임지기는 싫고 그냥 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있었어요. 신문에도 난 얘기입니다. 마카오 경찰서 앞마당에 한국인 시신 빨래처럼 걸어놔. 사건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마카오 경찰서 시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분은 이제 마카오에서 오갈 데가 없고 거의 앵벌이화 됐어요. 한국의 앵벌이면은 돈을 빌리거나 자리를 팔고 그런데 마카오 앵벌이는 한국 사람들 정말로 찾아가서 만나갖고 밥값 100불, 500불 이렇게 받아내면서 사는 게 앵벌이의 수준이에요. 이 친구가 사고 당했을 때 나이가 3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애가 성격이 좀 욱하고 그래서 중국 사채를 썼어요. 중국 애들은 정말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한국 애들은 얘 꼴통이라 쳐다도 안 했고 관심도 안 가졌는데 중국 사채를 썼는데 중국 애들이 이제 야 돈 갚아야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술 마시면은 간판도 차버리고 어디 갖고 행패도 부리고 깽파도 놓고 이러는 친구예요. 중국 애들이 자꾸 돈 갚으라 그러니까 몰라 배째 몰라 니네가 알아서 해 죽이든 살든 네 맘대로 해 그랬더니 본보기로 중국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애들인 게 이 세상에 가장 추구하는 게 돈이거든요. 돈이면 뭐든지 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정말로 무서운 애들이. 그래서 중국 사채 쓰지 말라 하는데 한국에서처럼 몰라 배째 죽이든 살린 니네 맘대로 해 그랬더니 우리 조직에 돈을 빌려갔는데 얘가 이러고 다녀. 돈도 안 갚고. 본보기를 한번 보이자. 그래서 마카오 경찰서가 그 랑콰이펑 카지노라고 그 대로변에 있습니다. 대로변 나무에다가 죽인 후에 빨래처럼 걸어놨어요. 이게 그 뉴스에도 나오고 사건이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중국 사채 너무너무 무섭다. 한국 사채도 물론 무섭고 갚아야 되지만 중국 사채
때는 더 무서우니까 정말로 랭킹 스콜 이렇게 순수하신 분들이 보면 남의 나라 얘기 같고 이렇지만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이랬던 거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이런 녀석들이 있구나 한 귀로 흘리시길 바래요. 이 질문을 미리 질문지를 주셔서 제가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시청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80% 정도가 가지 말아요. 절대로. 아예 발을 디디지 마라. 나머지 20% 정도는 아니 한 번쯤 놀러 가는 게 어때?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해탈하시고 카지노를 즐기고 놀 수 있을 분들인 거고 일반인들이 강원랜드를 간다? 그러면은 대부분 80% 정도는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왕 모르고 살았으면 안 가는 게 낫지. 굳이 뭐 다른 거 재밌는 것도 있는데 외국에 나갔는데 그 호텔에 카지노가 있어. 신기하네?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가서 구경 삼아 하는 거는 괜찮지만 한 번 정도 그 정도로 경험하고 말아야지 굳이 첩첩산중 강원도 사북 정선까지 가서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는 80%가 반대한다. 저 또한 그런 생각입니다. 아예 모르시면 가지 마시고 혹시 우연하게 가시더라도 5만 원, 5만 원 정도만 운 삼아서 한번 해보시길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흡연실 같은 데 가서 사장님 담배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담배를 달라고 그러네. 이 담배를 하나 건네요. 친해지는 거죠. 많이 따셨어요? 많이 잃으셨어요? 남자가 다 비슷하잖아요. 끝나고 뭐 이기면은 가갖고 식사라도 좀 할까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노골적으로 사장님 저 노랭이 2개만 주면 오늘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카지노 뒷이야기를 풀고 있는 철봉TV의 철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랜드 한 곳뿐입니다. 강원랜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은 빅휠입니다. 빅휠이 뭐냐면 커다란 원판에 숫자를 이렇게 적어놓고 1배, 2배, 5배 이렇게 누구나 손쉽게 별다른 이해 없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빅휠이고 그 다음에는 룰렛이라는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이사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것들은 거의 카지노 앞쪽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왜냐? 누구나 손쉽게 와서 별 어려움 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입문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단계를 지나면 가장 많이 빠져들 수 있는 게임이 바카라라는 게임이고 속도가 빠르고 승부가 되게 금방금방 나요. 단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로 바카라를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블랙잭.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블랙잭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나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딜러가 어떤 거를 오픈을 해놨냐에 따라서 힛을 하든지 스테이를 하든지 뭐 더블을 치든지 이런 룰이 내 힘으로 뭔가를 정할 수 있다. 요거에 의해서 첫 번째는 바카라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블랙잭,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이제 슬롯 머신은 중독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면은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베팅 금액도 뭐 한국 돈 100원서부터 강원랜드는 2,000원까지 베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머리 식히러 오거나 300원, 500원 이렇게 베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바우처라는 게 있고 슬롯 머신 티켓을 사는 거예요. 용지를. 초심자의 행운이라 그래서 10,000원을 한번 넣어보고 베팅을 잘못했는데 그 첫 판에 돌아가서 큰 금액이 맞을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은 10,000원, 20,000원 한 넣어보고 한번 시작을 하시고 중독이 되시는 분들은 50,000원짜리 다발을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100장씩 500만원 말도 안 돼 이러시잖아요. 한 기계에서 하루에 죽을 수 있는 돈이 1,300만원까지 죽습니다. 맥스 2,000원짜리 기계에서 하루에 1,300만원까지 죽을 수가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슬롯 머신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은 가만히 두면은 자연적으로 돌아가서 속도가 늦게 돌아가는데 강제 스톱 버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1초에 한 바퀴씩 돌아가요. 1초에 2,000원씩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가보시면 테이블 위에 이렇게 50,000원짜리 이렇게 쌓아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순삭이죠. 눈 감았다 뜨면 어이 뭐야 정말로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50,000원 넣으면은 안 맞으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게임마다 다르지만 잭팟이라 그래서 메가 잭팟이라고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기계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금액은 8억에서 10억 정도. 그다음에 자동차를 주는 상금도 있고 뭐 시상도 있고 대부분 이제 보너스 게임에서 그런 게 나오지요. 그 행운을 잡으려고들 많이 가시지요. 없지요. 없는데 믿고 하는 거죠. 왜? 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협회가 있어요.
있어요. 정부 산하단체고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봉인을 해놓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나와서 슬롯머신 그 한 대 한 대마다 봉인을 해갖고 스티커 같은 거를 붙여놔요. 그래서 조작을 할 수는 없지요. 그거에 대한 확신은 있고 믿음은 있습니다. 다만 슬롯머신 자체가 조작이니까 한다는 것 자체가. 슬롯머신 환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환수율은 뭐냐면 내가 한 판을 베팅을 했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을 토탈로 베팅을 했으면은 환수율이 97%다. 그러면 97만 원을 나한테 주는 건데 한 판에 100만 원을 베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 판에 2,000원씩, 2,000원에 3%씩, 60원씩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지노의 수입이고 녹아서 없어지는 돈을 계속 위쪽으로 올리면서 잭팟을 만들고 자동차를 주고 시상을 하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작은 없지만 슬롯머신 자체가 이미 죽게끔 설계가 돼 있는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바카라는 9에 가까운 게 이깁니다. 2장 받아서 9에 가까운 게 이기고 내가 베팅을 플레이어에 했다. 그럼 뱅커보다만 높으면 돼요. 그 다음에 뱅커에 했다. 플레이어보다만 높으면 되고 계속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좀 더 룰을 단순하고 아니면 더 복잡하고 짜릿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룰이 있지만 바카라는 한마디로 악마의 게임입니다. 단순하게 풀뱅 홀짝 그러면은 내가 계속 홀만 가면 언젠가는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마틴 베팅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바카라를 왜 이길 수 없냐 하면 표면적으로는 내가 뱅커를 갔을 때 뱅커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카지노에서 5%의 수수료를 떼갑니다. 커미션이라고 해서. 그럼 내가 10만 원을 갔는데 5천 원을 떼가는 거예요. 뱅커가 이겼을 때만. 뱅커가 약간 유리합니다. 플레이어보다 뱅커의 룰이 좀 더 유리해요. 그렇지만 그 유리한 게 5%를 넘어가지는 않아요. 절대로. 왜 바카라를 이길 수 없냐? 한슈가 70판을 하고 뱅커가 35판을 이긴다 쳤을 때 35판 동안 매번 뱅커가 5%씩 떼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10만 원을 걸어서 5천 원 커미션 주는 게 9만 5천 원 먹으면 되지. 뇌리에 박혀 있어요. 별거 아니고 수수료 원래 떼는 거다 이렇지만 그 수수료 엣지에 계속 녹아줬거든요. 5%가 금리가 연 5%인데 바카라 뱅커가 받아가는 커미션은 한 판에 5%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 커미션에 대부분 녹아 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카지노 커미션이라는 게 녹아 있거든요. 게임 자체에 녹여 스며들게 해놨어요. 그래서 인식을 못할 만큼. 수치상으로는 별로 안 돼 보이지만 나중에 가서 누적으로 됐을 때는 그게 카지노의 수입이고 카지노의 엣지고 그런 걸로 카지노는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는 거예요. 카지노에서 돈 따시는 분 제가 몇천 명의 게임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했는데 5명에서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돼요. 1000분의 1도 사실 힘들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카지노에 놀러 오시는 거예요. 승부를 보고 돈을 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돈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돈 없어도 되고 카지노 즐기러 가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기시면 그냥 그만해버리세요. 이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철칙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액수를 크게 부풀리자면 5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을 다 잃어요. 그러면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해갖고 위로 올라가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멈추거나 스톱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돈은 없는 돈이니까 그래 한번 달려보자. 이렇게 해갖고 큰 돈을 이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또 올 법하잖아요. 절대 안 와. 절대 안 오고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내가 정한 대로만 오늘 되게 운이 좋네. 6개월 있다 또 와야지. 이걸 지키시는 분들은 따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몇천 명 중에 몇 명 정도 1000분의 1 올 때마다 따지는 않으시지만 따서 가시는 확률이 좀 더 있으시더라고요. 사기꾼입니다. 카지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없습니다. 카지노를 이길 수 있는 필승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유혹하는 거예요. 카지노에서 향수로 유혹하고 선물로 유혹하고 프리룸으로 유혹하고 스위트룸으로 유혹하고 이렇게 유혹을 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와야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오면 거의 죽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썸네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카지노를 이길 수 있는 필승 비법이라고 하면 사기꾼으로 보고 걸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딸 수는 있지만 가장 많이 딴 사람은
사람은 통계상으로 저한테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많이 잃었던 분들은 계속 제보도 들어오고 얘기도 듣고 뭐 목격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잃은 분은 강원랜드 VIP에서 한 800억 정도, 그 다음에 뭐 중견 회사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유명인들, 이런 분들은 뭐 500억, 1000억. 정말 꿈 같은 수치지만 이루어집니다, 진짜로. 강원랜드는 맥스가 6천만 원이에요. 한 판에 6천만 원씩을 베팅을 할 수 있었는데 10판 지면은 6억인데 정말 쉽게 집니다, 10판을. 많이 이긴 사람들은 사실 보지를 못했지만 많이 잃은 사람들은 봤어요. 그분들이 처음서부터 뭐 몇십억 잃고 몇백억 잃고 그런 거는 아니고 하다 보니까 몇백억씩 잃고 몇십억씩 잃고 그러는 거고, 정말 우연치 않게 이제 필리핀의 모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이 계속 누적이 돼서 9,900만 페소, 한화로 치면 지금 24억짜리인데 한국 관광객이 한국 돈으로 5만 원을 넣어서 이게 이제 까맣게 변한 거예요. 여기 왜 이거 멈춰서 이거 안 움직여요? 직원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9,900만 페소짜리가 그분한테 터진 거예요. 카지노를 처음 와보신 그런 분은 정말 1억 천금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 카지노를 안 가실 수가 있고, 또 하나 10억짜리가 터졌는데 친구 두 분이 오셨는데 만 페소 두 분이 2만 페소 50만 원을 돌렸는데 그게 또 터진 거예요. 그 잭팟을 잡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풀베팅하고 맥스베팅하고 돈 진짜 몇천 몇억씩 갖다 넣었는데도 잭팟이 안 터졌어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마닐라에서 한 번, 클락에서 한 번, 이렇게 두 개가 정말 초심자들한테 그런 행운이 갔지. 그분들의 말로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터지기도 합니다. 마틴 베팅으로 성공한 사람 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5천 명 중에 한 명도 못 봤어요. 없습니다. 카지노를 이기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연구를 계속 거듭을 하는 거지요. 그럼 카지노에서는 어떤 걸로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냐 하면 강원랜드에서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맥스 베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돈이 30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뒤에 친구를 하나 데리고 한다 그래도 6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마틴 베팅은 배수로 엎어서 까는 거예요. 플레이어에 만 원을 베팅을 했어요. 죽습니다. 2만 원을 베팅을 해요. 죽어요. 4만 원 베팅해요. 죽습니다. 8만 원, 16만 원, 32만 원. 6번만 틀리면 맥스에 부딪혀서 만 원을 먹기 위해서 32만 원을 베팅을 해야 되는데 30만 원까지밖에 베팅을 못 해요. 이런 맹점이 있고 맥스가 높은 마카오는 테이블에서 한 판에 베팅할 수 있는 돈이 3억이 넘습니다. 3억, 4억까지 되고 필리핀도 뭐 1억까지도 이렇게 베팅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서 여기서 마틴 베팅을 하면 되겠네. 돈을 많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거긴 또 이제 미니멈이 높습니다. 맥스가 높은 대신에 미니멈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 판에 최소 3,000페소, 그러면은 7만 5천 원을 베팅을 해야지 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손이 떨려갖고 베팅을 못합니다. 거기에 중간에 타이라고 비기는 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뱅커 커미션을 내야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카지노에서 뱅커 6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뱅커가 이기면은 절반밖에 안 줘요. 계속 이제 마틴 베팅으로 갈기고 있는데 뱅커가 1280만 원을 베팅을 했는데 뱅커가 6으로 이겼어요. 그러면은 640만 원밖에 못 받아와요. 그러면 마틴 베팅이 성공을 하고도 640만 원을 지는 거지요. 그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기이하게 강원랜드에서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거의 근절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국인이 갈 수 있는 카지노가 강원랜드 한 곳이고 5과 슬롯머신 개수는 토탈 합쳐서 1000개 남짓인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되니까 누군가는 뒤에 서서 해야 되고, 그러면 블랙잭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서서 하면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앉아있는 분이 배팅을 하면 그 뒤에다 이렇게 놓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앞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내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블랙잭 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거의 앵벌이거나 자리 장사,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미리 당첨이 돼서 미리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선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돈 많이 잃은 사람이나 뒤에서 이제 크게 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한테 선생님 이 자리에 앉아서 하실래요? 그렇게 이제 유래가 됐었지요. 예전서부터 10몇 년 전서부터 사람은 넘쳐나는데 자리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와서 앉아서 하고 싶고 내 맘대로 베팅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앉아있는 사람한테 처음엔 돈을 좀 주고 좀 비켜주세요. 이러다가 이게 고착화됐어요. 그래서 자리 맡아주는 알바도 생기고 자리 파는 직업도 생기고 예전에는 대학생들 20명 ARS라는 걸 신청을 하게끔 합니다. 신청을 하면 20명 중에 몇 명은 당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태우고 서울에서 갑니다. 가갖고 너는 여기 앉고 너는 여기 앉아. 그래서 조직적인 자리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어요. 한때는. 근데 이제 강원랜드에서 자리 매점 매석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도 되게 많이 했고 지금은 자리를 떠나면 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밖으로 나가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ARS로 그 다음 예약한 사람한테 문자가 갑니다. 5층 뭐 35핏 뭐 3번 자리로 오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자리 장사는 없는 것 같고 카지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반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에도 많이 있고 외국 카지노에도 물론 있습니다. 앵벌이라 하면 되게 구걸하고 이러는 사람처럼 들려서 비하하는 발언인데 실상 그렇게 부르거든요. 야, 너 왜 앵벌이 아니야? 야, 이거 곧 앵벌이 하게 생겼네. 강원랜드를 가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있는 돈 다 잃어. 대출받아서 다 잃어. 퇴직금 땡겨서 다 잃어. 계속 거짓말하고 다니니까 회사에서 또 해고당해. 그만둔다고요. 오갈 데가 없어요. 그 정도가 되면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친구도 다 버림받고 강원랜드라는 곳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청춘이 녹아있고 그래도 여기가 익숙해요. 강원랜드가.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카지노에 가는 거예요. 카지노에 가면 무언가 생기거든요. 누가 돈을 많이 잃었는데 회복을 못해. 복구를 못해. 그러면은 어슬렁어슬렁 하는 사람 딱 봐도 앵벌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정도로 베팅을 할 것 같으면은 많이 다녔고 많이 다니면 익숙한 얼굴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해? 김 사장 뭐해? 그냥 있죠. 투핸드나 쏴줘. 투핸드는 뭐야? 내가 30 갈 테니까 뒤에서 내 돈으로 당신도 30을 베팅을 해줘.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앵벌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입장권 끊을 거 9,000원만 있으면 올라가면 누군가 아는 사람을 만날 테고 누군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부탁들이 올 거고 그래서 지면은 또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우연치 않게 돈을 따요. 뽀찌라는 개념 아시죠? 내 투핸드 쏴주고 같이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내가 들어간 시점부터 돈을 회복을 하고 이겼어요. 한 500만 원, 1000만 원을 이겼어요. 그러면 50만 원 주거든요. 아침까지 9,000원도 없어갖고 입장료 없어갖고 빌려서 올라왔는데 투핸드 한번 대주고 응원 좀 해주고 커피 몇 잔 갖다 줬더니 50만 원이 생기네. 내가 또 게임을 하지요. 그러면 또 뭐 이길 수도 있고 이기면 며칠 더 연명하는 거고 지면은 또 이제 어슬렁어슬렁 하고 우리 김 PD랑 와갖고 게임했더니 잘 되는데 다음에 나 갈 테니까 자리 좀 맡아주고 뒷전 준비 좀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미리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앵벌이도 기업화가 되고 살아남고 그러는 거지 누구나 처음부터 앵벌이를 꿈꾸거나 앵벌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오갈 데가 없고 정말로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카지노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앵벌이가 되고 뭐 병정이 되고 투핸드를 쏘고 자리를 팔고 이랬던 거고 지금은 뒤에서 베팅할 수 있는 사람을 막아놨어요. 앉아있는 사람만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갔느냐 20테이블로 갑니다. 맥스 20테이블 더 어려워져. 지금도 이제 그 정도로 도와주시는 분들은 앵벌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고들 계세요. 덜어는. 예전에 그런 앵벌이가 100명이었다 싶으면 지금은 한 10명 정도. 강원랜드 VIP에도 앵벌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VIP에도 그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는 단위가 0이 하나가 더 붙으니까 100만 원짜리 칩 한두 개씩 이렇게 주고 한간에서 떠도는 얘기로는 남자랑 여자랑 똑같고 빠지면 여자가 더 깊이 빠지거든요. 가정도 잃고 직장도 잃고 올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남자들은 앵벌이라도 해서 자리라도 팔아서 투핸드라도 쏴서 이 카지노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연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자들은 그 투핸드도 쉽지가 않고 뭐 와갖고 자리 파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삐끼를 한다 그럴까 호객행위를 한다 그럴까 흡연실 같은 데 가서 사장님 담배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담배를 달라 그러네. 여기 담배를 하나 건네요. 친해지는 거죠. 많이 따셨어요? 많이 잃으셨어요? 남자가 다 비슷하잖아요. 끝나고 뭐 이기면은 가갖고 식사라도 좀 할까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사장님 저 노랭이 2개만 주면 오늘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떠도는데 이거는 좀 낭설인 것 같아요. 그냥 만들어낸 거고 그런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완전히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흔치는 않다. 예전에는 정말 들어가기가 힘들었대요. 강원랜드 전체 매출의 70%가 몇 명 안 되는 VIP에서
위해서 나왔다. 지금은 문호가 되게 낮아졌어요. 강원랜드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외국으로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또 인터넷 바카라로 많이 빠져나가고 VIP의 명맥을 유지는 해야 되겠고 해서 예전에 있던 제도를 부활을 시켰어요. 3천만 원을 강원랜드 VIP 카지노에 디파짓을 하면 누구나 카지노에 VIP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3천만 원 디파짓을 해서 3번을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이 3번 동안 게임 통계를 내 평균 베팅 시간, 그 다음에 평균 베팅 금액 이런 게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3천만 원을 가지고 가도 VIP에서 입장을 안 시켜주고, 그 이제 최소 충족 요건이 뭐냐 하면은 하루에 한 번 들어오면 평균 3시간 이상 게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균 베팅이 매판 베팅하는 거를 평균으로 내서 30만 원 이하면은 고객님은 저희 VIP랑 성향이 안 맞으십니다. 다음에는 입장이 안 되십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입장 거부를 하고, 이제 정식 VIP가 되려면은 상장사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의 임원이거나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도 연매출 150억 이상 이렇게 심사를 거쳐요. 자체 심사를 거치고 이 사람은 우리 VIP와 맞아. 그거는 재력이겠지요. 전과조회는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강원랜드 VIP의 실버 카드라 그래서 기본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정식 회원인 거예요. 강원랜드 VIP의 멤버가 되는 거고, 뭐 한 번 들어갔다가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가고 그러면 그냥 계속 그 실버 카드가 유지가 되는 거고, 이분은 왔을 때 배팅도 많이 하고 또 게임 매너도 좋고 재력도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골드 카드로 상향을 시켜주거든요. 3개월 후에. 그럼 골드 카드가 받는 혜택과 실버 카드가 받는 혜택이 약간 좀 다릅니다. 상상도 못할 혜택을 주는데, 골드 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강원랜드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 집으로 리무진 좀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집으로 정말 리무진이 옵니다. 무료예요. 실버 카드는 게임 성적에 따라서 돈을 받기도 하고 뭐를 하기도 하는데, VIP 골드 카드 이상 되면은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가로 운전을 해서 가요. 그러면 영수증을 냅니다. 그러면은 입구 캐셔에서 12만 원을 주유권을 주십니다. 현금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먹는 게 모든 게 무료예요. 그리고 담배도 골드 카드 소지자들은 10갑을 그냥 줍니다. 10갑을 주고 홍삼정이니 뭐 좋은 것들 엄청 많이 주고 한 끼 5, 6만 원 받는 식사를 2개도 시키고 3개도 시키고 다 그냥 제공을 해요. 호텔 무조건 1박 무료. 콤프라는 게 있어요. 게임을 하면 내 카드에 마일리지처럼 적립이 되는 거예요. 일반 객장 콤프가 많이 쌓여 하루에 30만 원씩 12시간 15시간 해도 20만 원에서 25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그 콤프로 방도 잡고 이걸로 이제 먹는 것도 사 먹고 그러는데, VIP가 되고 VIP 골드 회원이 되면 콤프 차감 없이 모든 걸 다 무료로 먹을 수가 있고 숙박도 무료로 해주시고, 그 위에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블랙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돈을 잃어서만 이걸 주는 건 아니고 잠재적인 고객 계속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팀들의 역할인 거고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급해요. 오늘 당장 승부를 봐야 돼요. 오늘 좀 잃었으면 이걸 오늘 다 찾아야 되고, 놀러 간 게 아니라 오늘 전쟁하러 가요. 카지노에 전쟁을 하러 갑니다. 쟤네는 핵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딱총 들고 가갖고 전쟁을 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 조금 딱총이 안 맞아. 좀 잃어. 그러면은 미쳐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급합니다. 마카오를 예를 들면 공항에서 내려갖고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까지 10분이면 가거든요. 아무것도 안 들고 오세요. 백팩을 메고 오고 속옷도 안 가지고 와요. 백팩에 뭐가 있느냐? 이체할 수 있는 노트북을 들고 오세요. 결국 그런 분들이 체크인도 못 해보고 집에 가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 봤어요. 왜냐하면 체크인 하려면 디파짓을 하루에 1,000불씩, 홍콩 달러 1,000불씩 3,000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이미 다 잃었는데 호텔에 있는 체크인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체크인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해요. 대한민국이 정말 그 빨리빨리 문화가 도박판에서도 쭉 이어지거든요. 중국 애들은 만만해요. 상한선이 홍콩 달러 100만 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베팅을 해요. 100만 불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빼야 되거든요. 중국 애들은 딴 데 쳐다보고 가버려요. 다른 데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 베팅하지도 않은 한국 사람이 뺍니다. 칩을. 왜?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은 뭐 빼든지 말든지 천천히 이러고 담배 피러 가고, 누군가는 정리를 하겠지. 빨리 안 해도 돼. 카지노 어디 안 가. 그림 안 변해. 이랬는데 한국 분은 급하니까 내가 뺄게. 그러고 빨리 게임을 진행을 시켜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덜어 있습니다.
바카라를 먼저 예를 들자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한국은 또 협동이 잘 됩니다. 플레이어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플레이어가 아무리 10개, 15개가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이 몇 천만 원을 베팅을 해놨어도 나는 뱅커에 베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뱅커에 베팅을 하거든요. 근데 강원랜드에서는 협동. 다 플레이어를 갔는데 나 혼자 뱅커를 간다. 이러면 역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플레이어 줄이 끊기고 뱅커가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완전 저 사람 때문에 저 XX 때문에 플레이어 줄 나올 게 꺾였다. 이렇게 타켓이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뱅커가 가고 싶어도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반대 베팅을 해서 역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 사람 성향 나름이니까 그걸 뭐 금기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자제하는 분위기이고 블랙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베이직이라는 게 있고 강원랜드만의 강랜 룰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직이라는 거는 카지노에서 도표를 만들어 줍니다. 네가 여기에서는 hit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스플릿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뭐 더블을 쳐야 돼. 처음 오는 사람한테 제공을 합니다. 이것만 외워도 덜 잃어요. 근데 강원랜드에서는 무용지물이지요. 초구라고 하면은 테이블에 7명이 게임을 하고 1, 2, 3, 4라고 안 써요. 죽을 사자라. 1, 2, 3 랜드 자리 5, 6, 7이 아니라 말구 말고 그 다음에 랜드 초구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초구 2구 3구 랜드까지는 받아요. 받는다 하면은 hit을 해요. 딜러가 로우를 깔았든 장을 깔았든 5구 말구는 스테이 일종 넘겨먹기라고 하는데 블랙잭은 이 단체 게임이 아니고 딜러하고 나하고 1대1 게임인데 랜드 밑으로는 말구가 자꾸 hit을 하면 딜러 카드를 뺀다 그래서 스테이를 강요를 해요. 외국에서는 탓을 잘 안 해요. 받든지 말든지 니네 맘대로 하고 1대1 게임이야 이래서 앞만 보고 달리는데 강원랜드는 블랙잭을 단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랜 룰이라는 특이한 룰을 만들었어요. 이게 해외 카지노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강원랜드에서는 쌍욕을 먹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견디질 못해요. 그렇게 이상한 플레이를 하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요. 블랙잭 룰도 모르면서 와갖고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6명의 이 일심동체로 그 사람 욕을 합니다. 못 버텨요. 못 견디고. 저는 강원랜드에서 맞는 경우도 봤어요. 주먹으로 맞아요. 핸드 셔플이라고 하면 6덱을 카드를 놓고 이게 소진이 되면 다시 리셔플을 해요. 근데 이 카드가 소진이 될 때쯤 했을 때 도저히 이제 회복이 안 돼. 이번 슈는 버려야 되겠다. 이번 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1,000원을 베팅을 하고 이분한테 5가 옵니다. 옆 구멍에 10만 원을 베팅을 한 노가다 아저씨가 있었어요. 덩치가 이만해요. 내 바로 뒤에 있었으니까 주먹도 이만해요. 이 사람이 1,000원을 놓고 5를 스플릿을 하는 거예요. 5는 블랙잭 룰상 그 어떤 경우에도 스플릿이 없거든요. 5가 나한테 왔으면 5 따로 이게 블랙잭 룰이에요. 정말 비매너거든요. 그 스플릿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번은 10만 원 베팅을 했는데 더블 베팅을 해갖고 20만 원을 베팅이 돼 있고 이 사람은 끽해야 4,000원 베팅이 돼 있는 거예요. 얘가 스플릿을 하지 않았다면 나한테 돌아올 확률, 딜러한테 돌아갈 카드 이걸 다 계산이 돼요.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은 얘가 5를 스플릿을 하지 않았으면 딜러가 넘어가서 내가 먹었을 텐데 이 XX가 스플릿을 해갖고 딜러가 꽂혔어. 내 돈 20만 원이 날라갔어. 뚜껑이 열리지요. 아니 그거 알만한 사람이 5를 찢으면 어떡해요 했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블랙잭 뭐 내 맘대로 하는데 뭐 불만이야? 이만한 주먹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스트레이트를 꼽아버리더라고요. 안경이 저 밖으로 날아가고 득달같이 보안들이 와서 시큐리티들이 와서 둘 다 데리고 가. 보안실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선생님은 1년 출입 정지입니다. 맞은 사람 있잖아요. 6개월 정지당했어요. 폭력 유발 욕설 행위. 강원랜드는 이상 속에 저 먼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도피처로서의 강원랜드고 빠지면 도박, 즐기면 레저 이런 슬로건을 걸고 모객행위를 하지만 강원랜드는 악마의 성이다.